안녕하세요. 오늘은 망 중립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망 중립성을 최초로 정책 이슈화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미국 콜ум비아 대학교의 팀 우 교수라는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 로렌스 레식이라던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 팀 우가 2003년에 Journal of Telecommunications and High Technology Law의 Network Neutrality, Broadband and Discrimination 이라는 그런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를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이 어떤 인터넷 관련 사이트는 접속이 안 돼서 시민들이 항의를 하는 것에 비해서 어떤 인터넷 사이트는 그냥 쾌속으로 달리더라.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것은 인터넷 접속 사업자들과 그 웹사이트와의 친밀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공정하지 않은 방면으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경우가 보이더라. 그것은 그 콘텐츠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의 조성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망은 중립적일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론적 근거라고 말씀드리면은 먼저 엔드-투-엔드, 단대단 원칙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인터넷은 전송하는 자가 비트를 전송하면은 중간에서 어떤 변화도 없고 받는 수신단에서 그대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변환의 과정이라던가 가공의 과정은 엔드 단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중간에 네트워크 파이프 단은 그것은 소위 말해서 덤 파이프라고 해서 변환 없이 그냥 전달을 충실히 할 뿐이다. 그것이 중립적으로 비트를 전송하는 망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죠. 또한 이것은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온 영미법상의 커먼 캐리어 오블리게이션에 부합한다. 이것은 소위 공중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라고 해서 우리가 우편 전달자를 생각을 봅시다. 우체국이 이 안에 내용을 우리가 추정을 해보건데 이건 연애 편지다. 이건 한번 조금 뜸을 들이면서 전달을 해야 연애가 잘 성사될 것이다. 라고 해서 뜸을 들이고 반면에 이것은 부고장이다. 라고 하면 이건 급한 거니까 당일 내에 갖다 줘야 된다. 이와 같은 결정을 우편 배달부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편 배달부는 그 안에 편지 안에 들어간 내용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편지를 배달할 뿐이어야 된다.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의 발송인이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아예 전송을 안 해버린다. 전달을 안 해버린다던가 그래도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커먼 캐리어 오블리게이션은 가장 기본적으로 비차별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도 비차별이고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도 비차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이죠. 거기에 반대되는 이론으로서는 인텔리전트 노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망을 생각할 때 이게 전통적인 PC 통신이나 예전의 망이라던가 아니면은 사내망 같은 전용망에 있어서는 발신자와 수신자 간의 전용망을 설정해서 정해진 길로 왔다 갔다 정보가 발송되고 수신됩니다. 그런데 공중망에 기반한 인터넷은 내가 발송한 비트가
바로 전달됐지 아니면 어디 중간에 BC를 거쳐서 전달됐지 어떻게 전달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노드가 있어가지고 그 노드가 저쪽 길은 막혔으니까 우리 돌아가는 게 더 빠르다라고 하면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판단을 이 노드에서 하는 걸로 봐서 이제 노드의 지능이 증가되게 된 것이죠. 봐라, 인터넷이 이렇게 제대로 운영되려고 하면은 예전에 덤파이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는 인텔리전트 노드, 망도 지능을 갖는 그런 시대로 변화되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한 망이라고 해서 동일한 망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인터넷 망을 구성하는 것은 구리섬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전화망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소위 파이버 옵틱 광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망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러한 망의 차별은 전달해야 되는 서비스가 얼마나 민감하고 중요한 서비스냐에 따라 차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그냥 다 똑같은 네트워크로 생각하지 마라. 네트워크에도 다양성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외에 망 중립성과 관련해서는 정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찬성론과 반대론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총론적으로 찬성론자들은 혁신과 이용자 이익을 위해서 통신사업자의 중립적 트래픽 처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반대론자들은 효율적인 망 운영 및 망 투자를 조회할 수 있어 망 중립성 규제에 반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통신망에 대한 기본 시각은 인프라로서의 인터넷은 누구나 이를 이용해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공공자산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론자들은 통신망은 적절한 투자 보수가 주어질 때에만 민간 사업자들에 의해서 구축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혁신과 관련해서 인터넷 개방성이 인터넷 산업 발전과 혁신의 원동력이다 라고 비해서 반대론자들은 망 고도화와 차별화는 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특히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망 투자 요인과 관련해서 찬성론자들은 전송 차별화 허용 시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한 프리미엄 설비에만 투자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지적하고 반대론자들은 망 고도화의 투자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투자 요인 확보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차별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경쟁 관련해서는 통신사업자가 이해관계에 따라서 일부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지연하는 등 차별할 우려가 있다라고 중립성 찬성론자들이 얘기를 하고 반대론자들은 통신망 사업자 간 경쟁, 다양한 대체망 등장으로 이미 시장에서 기술적 또 시장 차율적으로 경쟁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선택권과 관련해서 찬성론자들은 이용자가 원하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함에 비해서 망중립성 반대론자들은 차별화된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도 중요하다라고 반론을 핍니다. 이와 같은 망 중립성에 대한 생각은 특히 미국에서는 행정부가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서느냐 아니면 공화당 행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대해서 입장을 크게 달리했습니다. 종전에 민주당의 오바마 정권은 FCC 구성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망 중립성 원칙을 FCC 규칙으로 확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트럼프가 들어와서 다시 FCC 구성을 바꾸어서 변화된 FCC는 망중립성 원칙을 폐지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관련 부처는 그동안 변동을 거쳐왔습니다. 박근혜 정부까지만 하더라도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였다가 지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로 관련 부처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망중립성에 대한 생각은 지금까지는 큰 변화 없이 우리나라에서는 망중립성은 중요한 정보통신 관련된 원칙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법에 이미 망중립성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집행에 있어서는 그렇게 엄격히 집행되지는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넷 뉴트럴리티, 망중립성과 관련해서 4가지 원칙, no blocking, 차단 금지, no throttling, 제한 금지, 투명성, 그리고 돈을 내고 차별화하는 거 안 된다. no paid prioritization. 이 4가지 원칙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 원칙을 FCC 규칙인 FCC 오픈 인터넷 오르더라는 규칙에 2015년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 반영된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 통신법에는 몇 가지로 통신 사업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 1은 정보 서비스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부가통신 서비스와 같은 비교적 자유롭게 진입과 퇴출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에 비해서 타이틀 2는 전통적인 전기통신 서비스, 아까 말씀드린 커먼 캐리어 어블리게이션, 커먼 캐리어 의무를 갖는 그러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공중통신 서비스 혹은 기간통신 서비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바마 행정부의 망중립성 이론에 의하면은 인터넷 접속 서비스는 기간통신 서비스다 라고 타이틀 2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트럼프가 들어와서 다시 FCC 규칙을 개정을 하죠. FCC Restoring Internet Freedom Order라는 것을 2018년에 채택을 해서 종전 망중립성 원칙으로 받아들여졌던 4가지 중에서 다 지워버리고 트랜스페런시 원칙만 남겨놓게 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FCC 오더를 통해서 미국 통신법상 오바마가 타이틀 2로 분류했던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타이틀 1의 정보 서비스로 다시 재분류를 함으로써 이와 같은 의무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의 일부 중에서 통신 프라이버시에 대한 감독 권한을 FCC가 아닌 FTC, Federal Trade Commission으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이틀 1과 타이틀 2가 이렇게 다르다. 미국에 타이틀 3와 타이틀 4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타이틀 1의 정보 서비스, 또 타이틀 2는 유선 전화와 같은 통신 사업자가 포함된다. 그래서 타이틀 1에 속하느냐 타이틀 2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요금 서비스 차별화의
이 허용 여부가 바뀌게 됩니다. 타이틀 1에 속하면은 이와 같은 차별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음에 비해서 타이틀 2는 그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죠. 미국 연방 차원에서는 이와 같이 오바마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로 넘어오면서 얘기가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만, 미국은 아시는 대로 주정부도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정부 중에서 아직도 민주당 정치인이 주지사를 하고 있는, 또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데에서는 여전히 망중립성을 중요한 원칙으로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주에서는 망중립성 원칙을 지켜야 너희가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주 입법을 제정을 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에 이러한 주장에 문제점이 없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통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주에 한정된 통신이라기보다는 미국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사회 경제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주정부의 관할 사항이 아니고 연방 정부의 관할 사항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주가 이와 같은 정책을 피는 것이 미 헌법상 적합한 것이냐라는 것에도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미국에서 현재 망중립성 논의는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합리적인 이론의 정반합을 통한 어떤 수렴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미국과는 시장 환경의 차이가 좀 있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어떤 집에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대부분이 그 지역을 독점하고 있는 즉 독점 사업자들, 뭐 일반적으로 케이블 사업자이거나 아니면 하나 정도의 뭐 대안이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상당히 독점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3, 4 플러스 알파 정도가 인터넷 서비스, 접속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적 지위를 전제로 한 망중립성 이론이 꼭 필요하냐? 라는 그러한 의문도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비교적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2012년에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 투명성에 관한 기준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오바마 행정부가 채택한 망중립성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선택권이 중요하다, 차단 금지, 또 차별 금지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형 서비스의 수준 유지를 전제로 한 관리형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관리형 서비스는 소위 뭐 프리미엄 서비스라고도 얘기하는 좀 고가 서비스를 허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허용의 한도에 대해서는 좀 불분명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내용상 우리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의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타인의 온라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 ISP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느냐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어느 정도 책임 있는 ISP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그런 입장보다는 현실적으로 불법행위 방지에 대한 일정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데, 적어도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은 그것과는 이념적으로 반대 쪽에 서 있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형식상의 문제로는 위에 본 것과 같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고 트래픽 기준인데, 가이드라인과 기준이 법적 의무가 있느냐? 라고 하면 그것이 애매하다 이거죠. 국민의 권리 의무는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헌법상 되어 있다고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은 법률이 아니니까 이것은 지키지 않아도 별 상관이 없는 것이냐 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법률을 해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뭐 행정부 유권 해석 정도는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을 기속하지는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그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한국 것을 좀 살펴보시죠.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목적, 기본 원칙 하고 있는데, 기본 원칙 중에 처음에 이용자의 권리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또 합법적 콘텐츠일 경우는 자유롭게 수발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또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터넷 트래픽 관리 투명성이라고 해서 ISP의 경우는 트래픽 관리의 목적, 범위, 조건, 절차 및 방법을 명시한 트래픽 관리 방침을 공개를 하라. 그리고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이용자한테 고지해라. 고지가, 구체적 고지가, 당사자에 대한 구체적 고지가 어려울 때는 공지로 가름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차단 금지 원칙. 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장치를 차단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그래서 합리적 트래픽 관리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뭐 익년의 트래픽 기준, 트래픽 관리 기준이 제정이 되는 것이죠. 불합리한 차별 금지는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가 합리적이냐, 뭐가 불합리하냐, 그것이 이제 쟁점 사항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은 뭐 법적인 논쟁, 구체적인 공방을 통해서 법원에 의해서 판단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제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와 관련해서 이제 예시가 다음에 주어지게 되죠.
그 합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서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의 법령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타 법의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등은 합리성을 높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형 서비스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선형 인터넷, 베스트 에포트 인터넷의 품질이 적정 수준 이하로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매니지드 서비스 혹은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스트 에포트 인터넷의 품질에 대해서는 규제기관이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호협력. 인터넷은 소위 에코시스템, 생태계를 이루어서 성장을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너무 자기 회사 혼자만 살겠다고 그러지 말고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ISP, 또 CP,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 이런 사람들이 같이 상호 협력해라 라는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망중립성 원칙을 더 정교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책 전문기구를 운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는 다음에 채택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 투명성에 관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적은 가이드라인에서 약속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보겠다라는 그런 것이죠. 적용 대상은 이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프리미엄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고 베스트 에포트 최선형 서비스에만 적용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래픽 관리 기본 원칙으로 트래픽 증가에 대응함에 있어서 지속적인 망 고도화를 통해서 이를 해결한다. 또한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그 콘텐츠에 특별히 불법성이 있거나 망의 위해를 가하는 기기 또는 장치가 아닌 이상은 차단해서는 아니 된다. 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지만은 트래픽 관리의 목적에 부합하고 트래픽 관리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또한 망의 유형이나 구조, 서비스 제공 방식, 주파수 자원의 제약 등 기술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라는 여지를 두고 있죠. 마지막으로 서비스 품질 용량에 비례해서 요금 수준을 다르게 하거나 요금 수준에 따른 정보 서비스 용량을 초과하는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 등 이용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합리성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그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고려해라. 첫 번째가 투명성. 트래픽 관리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공개했느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지라도 했느냐? 이런 걸 고려해라. 또 비례성. 트래픽 관리가 관리의 목적 동기와 부합하느냐? 관리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했느냐? 이와 같은 고려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비차별성. 유사한 형태의 콘텐츠 등 기기 또는 장치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차별해서 취급하지 않았느냐를 고려를 해야 되겠죠. 또 기술적 특성을 고려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로서 인정될 수 있다라고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디도스 악성 코드 해킹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서버 공격을 통신 장애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에는 트래픽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시는 한번 보시고 이번에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이용자의 공평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예컨대 과도한 트래픽 발생해서 전송 지연, 패킷 손실, 접속 연결 수용 곤란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 그러한 경우는 일시적으로 초다량 이용자의 전송을 일정 속도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 특정 지역 내에서의 일시적인 호흡 폭죽 등 망 혼잡이 발생하거나 트래픽 추세 변화 등에 근거해서 망 혼잡 발생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에는 동영상 서비스 등 대용량 서비스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EC 등에서는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인터넷 접속, 재택 근무, 재택 학습이 증가하자 넷플릭스의 전송을 조금 품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사회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여기서 말한 예시 5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인터넷 검색이나 이메일 등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지 않는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의 집행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법령이나 이용약관 등에 근거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트래픽 관리가 합리성을 갖는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합리성의 입증을 위해서 자료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사업자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투명성과 관련해서 공개 대상 정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내용이 항상 업데이트 돼야 되고 일별에서 보기 좋게 구분해서 표시해야 됩니다. 공개 방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공통 양식을 통해서 공개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으며 또 자율적으로 양식을 정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공통 양식에 포함된 사항은 반드시 포함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이용 약관에 규정한 것 외에도 자세한 사항을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한 방식을 통해서 안내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개별 이용자가 나의 데이터 이용에 대한
권한이 잘 보호가 되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처리 기구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망 자원의 조화로운 이용을 위해서 가능하면 신규 서비스 개발 등을 하는 경우 망에 대한 부하를 최소화하는 기술을 적용할 것을 콘텐츠 사업자 또 기기 및 장비 제조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현실적인 집행력 같은 것은 미미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만약에 콘텐츠 사업자나 기기 사업자가 망 관리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망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해라 라고 하고 있죠. 또 관련 사업자들 간의 정보 제공에 대해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재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재정이라고 하면 이제 중재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당연히 관련 법령을 준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용약관을 벗어나야 될 경우에는 먼저 이용약관을 개정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후속 조치로서 인터넷 홈페이지의 트래픽 관리 정보를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관리형 서비스 내지 프리미엄 서비스는 어떤 거냐라고 하는 데에 예시를 드릴 수 있는 것이 IPTV의 경우가 관리형 서비스로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인터넷 전화, 롱텀 에볼루션 음성통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터넷 전화 우리 카톡이나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것보다는 조금 이제 전용망을 통해서 통화 품질이 보장된 그런 전화를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논의가 되는 것은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해서 하나의 물리망을 논리적으로 몇 개의 망으로 구분을 해서 그 중에 어떤 것은 좀 안정적인 서비스를 보장을 하고 좀 대가를 높여서 받는 그런 것을 허용할 것이냐가 많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망 중립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부처라고 1차적인 소관부처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이제 전문규제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일반경쟁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규제를 일반경쟁규제라고 말을 하죠. 경쟁법은 일반적으로 당연위법 원칙과 합리 원칙을 분리를 해서 법에 명백히 위반된 카르텔이라든가 아니면은 시장 분할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당연히 위법한 행위인데 사업자들의 행위 중에는
어떤 사업자의 경쟁자한테는 조금 불리하지만은 소비자 일반의 후생을 높이는 그러한 행위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과연 이것이 전체적으로 부정적 측면이 많으냐 아니면 긍정적 측면이 많은가 한번 저울질 해봐야 된다. 이러한 입장이 합리 원칙입니다. 근데 가격 차별 같은 경우에도 경우에 따른 가격을 차별을 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경쟁법상 문제가 있느냐? 예컨대 마스크가 다 1,500원에 팔아야 되느냐? 어떤 것은 1,000원에 팔고 어떤 것은 3,000원에 팔아라고 하면은 그게 문제가 되느냐? 마찬가지로 망을 이용함에 있어서도 가격을 달리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불법 행위냐? 서비스가 다르고 거기에 대해서 비례를 하고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마켓 메커니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로 레이팅의 경우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의 제로 레이팅은 합리적으로 시장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음에 비해서 어떤 유형의 제로 레이팅은 노골적으로 특정 사업자와의 결합에 의해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저울질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드문 접근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망중입성에 대해서 기본권적 접근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망사업자가 표현의 자유, 재산권 보호, 영업의 자유, 평등권 이 같은 것을 주장할 수 있느냐. 당연히 사업자이기 때문에 영업의 자유를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평등권도 기본 원칙으로서 받아들여지면서 또한 사업자의 재산권은 보호돼야 되죠. 표현의 자유를 얘기를 할 수 있느냐가 조금 이제 쟁점이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망사업자가 기본권 준수 의무를 지느냐, 이용자 평등권이나 자유권, 생활권, 프라이버시권을 존중할 의무를 지느냐라는 것이죠. 만약 이와 같은 것이 법률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망사업자가 지켜야 되죠. 다만 법률로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에 헌법적 차원에서 망사업자한테 요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망사업자는 안 되고 국가만이 이와 같은 기본권 준수 의무를 담당한다라는 것이 전통적인 헌법 이론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뭐 헌법 정신에 충실하려면은 지배적 지위를 정부의 특혜를 받아서 유지하고 있는 망사업자도 이와 같은 의무를 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조금 진보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여러 관련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을 더 우선할 것인가의 법익 형량을 해야 되고 그런 법익 형량 과정에서는 인격적 가치 우선의 원칙과 자유 우선의 원칙을 고려를 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있습니다. 또한 법익 형량 과정에서는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 기준 이런 것에 의해서 제한할 수 없다. 또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수단이 적합해야 되고 기본권을 최소한의 침해로서 한정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원칙이 소위 과잉금지 원칙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살펴본 가이드라인이나 트래픽 기준이 ISP 시장 지위상 차이를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적절치 않은 그런 측면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MVYP 규제에 대해서도 이것은 현재 상황을 봤을 때 ISP가 MVYP를 규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MVYP가 트래픽에 별로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를 규제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것이죠. 또 앞서 가이드라인과 기준의 규범적 가치가 뭐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이미 법률상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을 해석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근거, 법상 근거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행 가이드라인과 기준에는 그와 같은 법상 근거가 없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더더욱이나 우리 사회 경제 활동이 인터넷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련 사업자,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자, 또 CP 중에도 국내 CP와 국외 CP냐, 또 단순한 CP냐 아니면 플랫폼 사업자냐, 이들에 따라서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당국이 한국 인터넷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어느 쪽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서 여러분 과제의 입장을 한번 한두 줄 밝혀보시기 바랍니다.